고용주 입장에서 LMI에는 싼 값에 피고용인을요 마음껏 굴려먹고 수수료까지 대행업체와 나눠 먹을 수 있는 개꿀 프로그램이고요. 이미 아사리판이 돼버린 LMI에를 1, 2절만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엉뚱한 업체들까지 뇌절을 하면서 결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어그로까지 끌게 됩니다. 심지어는 LMI의 블랙마켓, 암시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 이릅니다. 키아리, 키워드를 알아보는 이민. 오늘의 키워드는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입니다.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용어가 무슨 뜻일까요? 단어 하나하나는 아주 친숙하지만 쳐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의 뜻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주가 고용해도 캐나다 내국인, 그러니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의 채용과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것을 평가받는 것을 뜻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어떤 업체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을 때 신청해서 받는 일종의 허가서죠. LMI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LMI가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워크퍼밋 또는 취업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도 된다고 허가를 받는 허가서고요. 외국인 노동자는 따로 워크퍼밋을 받아와야 됩니다. PGWP나 워킹홀리데이처럼 오픈 워크퍼밋이 이미 있으면은 그냥 LMI를 받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하면 되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고용주의 LMI를 가지고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해당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LMI에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는 제도입니다. 유학 후 이민이 아닌 다른 영주권 취득 루트에서 아주 많이 이용되는 인기 제도죠. 이유를 알아보죠. 일단 LMI를 받고 LMI에 따라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MI가 발행된 직군으로 합법적으로 일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죠. 따라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일하고 나면은 특정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LMI를 잘 끝난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LMI가 캐나다 내국인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이 긍정적, 파지티브거나 아니면 중립, 뉴트럴이면은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50점이 추가됩니다. NOC 더블 지로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시니어 매니저급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200점이 추가되지만요, 이거는 상당히 드문 경우고요. 이렇게 LMIA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점수를 추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점수를 채울 목적으로 LMI를 타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분은요 굉장히 예리하신 분입니다. 한번 넘어가죠. 그럼 다음에는 고용주 입장에서 LMIA 프로세스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을 알아보죠. 일단 고용주는요, 캐나다.ca의 잡뱅크에 채용 공고를 내고요, 최소 28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잡뱅크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죠. 어디 한번 빠르게 볼까요? 네, 잡뱅크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죠. 빨리. 여기서 그냥 대충 코리안만 쳐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쿡, first 쿡,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게 다 LMIA로 사람을 뽑으려는 업체들이 잡뱅크에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거고요. 최소 28일 동안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동안 내국인, 그러니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력서를 받고 실제로 면접도 보고 그런 노력 말이죠. 여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고요. 이후에 내국인 중에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 한다는 LMIA 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해야 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이후에 LMIA 신청 요금은 $1,000입니다. 1,000달러. 그리고 고용주가 내야 됩니다.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내라고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요. 검토 결과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면은 승인서를 내주고요. 이게 약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죠? 이거 다 요식행위일 뿐이에요. 이미 뽑을 외국인 노동자 내정해놓고 내국인은 채용하려고 하는 척하죠.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LMI에 승인 받으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량한 업체나 외국인 노동자를 필터링 하려는 본래 제도의 취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근거는 영상 뒷부분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지루한 개념 설명 부분이 끝났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LMIA는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LMIA 기회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주 흔하게 자행되고 있죠. 이 LMIA 매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MIA 매매는요, 한국인뿐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캐나다 이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국가별 시장 규모와 LMI의 매매 시장의 규모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민자 수가 적은 한국인은요, LMI의 매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키아리 채널은 한국인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캐나다 이민 판도 전체를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해서 전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시는 역시 일반화된 예시일 뿐이고 특정 한국인 업체나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한국인 업체나 고용주의 행태가 연상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건 업체와 고용주들이 LMI의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역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순전히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분께서 고용주 또는 업체 사장님이시라면요, 그리고 마치 하는 얘기가 본인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키아리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상을 전해드리는 메신저일 뿐이니까요. Don't shoot the messenger 하시고요. 혹시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피고용인들을 좀 더 잘 대해주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고 LMI를 통해서 잡을 잡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잡뱅크에 올라온 공고로 지원을 하려면요, 당연히 경쟁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잡뱅크는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에게 열려있고 캐나다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잡뱅크에 이력서 넣어서 잡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로우 웨이지 잡 쪽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시겠지만 LMI에는요, 캐나다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따고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주공사나 유학원 이런 이민 대행 업체들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중개자로 끼게 되죠. 그래서 이민 대행 업체가 LMI를 따려는 개인과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쓰려는 업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업체를 알선해주고요. 그리고 수반되는 서류 작업도 대행을 해주죠. 이거는 사실상 너무도 당연한 일로 자리 잡아서요, 마치 대행 업체가 중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정부에서 정한 LMI의 채용 프로세스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같은데 검색어로 LMIA 업체라고만 쳐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보여드리려고 미리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쭉 대충 스크롤을 해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죠. LMIA 매매는 사실상 그냥 일반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식당의 쿡 같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계속 같은 업체에서 일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낮은 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트러커 아니면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그런 기회의 경우에는요,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잡들은 수수료가 높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천 달러 아니면 많아봤자 만불대 초반 정도로 끝나겠지만요, 후자는 만불, 2만불, 심지어는 4만불이 넘는 등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국인 LMI의 시장에서는 4만불 수준까지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요, 이런 수수료는 무슨 식당 메뉴판처럼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요, LMI로 취업을 하면은 피고용인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고용주 밑에 묶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시에 고용 상태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안전하려면은 영주권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계속 고용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고용주가 리저너블한 사람이라 끝까지 원래 계약한 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풀타임 잡을 유지를 해주고 별타 없이 끝나면은 잘 끝내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영주권과 인생이
전적으로 고용주의 손에 달려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용주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피고용인의 인생이 참 피곤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는 부당한 요구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계약서는 주 3, 40시간 이렇게 풀타임으로 쓰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게 일을 시킨 다음에 정식으로 찍히는 급여는 원래 계약한 대로 주고요. 실제로 일한 시간을 뺀 나머지 금액, 그 차액을 캐시로 피고용인에게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풀타임 기준으로 내준 페이스톱을 인건비로 텍스 라이트 오프 하고요. 그리고 캐시로 받은 거는 그냥 꿀꺽하죠. 신고 안 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8시간 40시간으로 풀타임 계약을 했다고 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안한데 주말에도 좀 일을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체 일이 아니라 고용주 개인 용부 심부름 같은 거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참 문제가 있죠. 애초에 LMI에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불법이에요. 엘버타주를 예를 들면은 공식 웹사이트에 이렇게 대놓고 이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신고까지 하라고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적어놨죠.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신고해가지고 업체가 트러블에 빠지면 피고용인의 일자리도 그리고 비자도 트러블에 빠질 텐데 누가 감히 신고를 할까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요. 고용주 입장에서 LMI에는 싼 값에 피고용인을요 마음껏 굴려먹고 수수료까지 대행업체와 나눠 먹을 수 있는 개꿀 프로그램이고요. 덕분에 너도 나도 LMIA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도 한식당이나 스시 레스토랑 이런 에스더닉 레스토랑들은요 현지 출신 인력이 필요하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맥도날드라든지 티몰튼 이런 곳에서 도대체 무슨 구실로 단순한 업무에 내국인 노동자를 뽑을 수가 없어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LMIA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아사리판이 돼버린 LMIA를 1, 2절만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엉뚱한 업체들까지 뇌절을 하면서 결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어그로까지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LMIA의 블랙마켓, 그러니까 암시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기 이릅니다. 이렇게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유행어, 신조어 이런 인터넷 밈들의 특성 아시죠? 지상파 방송에서 써먹는 순간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실화냐의 김기열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말이죠. LMIA가 얼마나 뇌절이 심해졌냐면요. 이제 어떤 업체든 간에 LMIA를 신청을 하면은 거의 100% 승인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워털루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미칼 스크터루드 교수가 정리한 매년 LMIA 신청 승인 현황을 그래프를 보시면요. 10년 전쯤에는 70%에서 75% 정도였던 승인율이 이제는 95%를 넘는 것이 보이죠. 원래 LMIA 제도의 전신은요 LMO라는 게 있었어요. 레이버 마켓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LMIA보다도 훨씬 요건이 널널했어요. 그냥 이거는 신청서 넣으면 바로 나오는 프리패스 수준이었는데 2014년 4월에 일부 고용주가 LMO 제도를 남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LMO의 충족 요건을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푸드 서비스 섹터 쪽이 LMO 신청이 중단이 돼버렸고 2차로 모든 LMO 신청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LMIA가 새로 도입이 됐죠. 맥도날드요? 왠지 귀에 익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도입 초기 당시에 LMIA는요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까다롭고 프로세스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에는 승인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2016년 9월에 제도가 너무 빡빡하니까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하원의원에서 정식으로 올라갔고요. 이 요청안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승인율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이 터진 2020년 이후 2021년부터 캐나다가 부족한 인력을 더 많은 이민자를 유입시켜서 채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LMIA의 승인율도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23년 들어서는 LMIA를 타서 들어온 인력이 급상승을 했고요. 저임금 직종 비율 역시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전에 학생 비자에 관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2021년부터 학생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급증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40시간 풀타임 워크 퍼밋을 받아요. 오픈 워크 퍼밋을요. 그리고 LMIA를 받아서 일을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50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냥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스쿠터로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요. 티모튼이나 맥도날드가 아직도 LMIA를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노스 밴쿠버, 캡룹스 이런 도시들 이름 보이시죠? 이런 데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서 LMIA로 맥도날드 티모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 한다고요. 재밌네요. 노스 밴쿠버에 게이밍 랩탑 하나 사려고 알바 뛰려는 고등학생도 하나도 없고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빡빡해서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보려고 하는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하나도 없나 봅니다. 참 재밌네요. 한편 캐나다 이민 관련 뉴스를 전하는 Immigration News Canada라는 사이트에서는요. Black market of LMIA jobs in Canada is now growing more than ever 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LMIA를 통한 일자리를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하는 현 실태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기사에서는 LMIA 암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위 잡오퍼를 남발하는 상황이 유발되고 고용주는 임금을 과소 지급하고 착취를 일삼고요.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들이 활개를 칠 계기가 되고 LMIA 브로커링 그러니까 이민 대행사가 LMIA 일자리 거래에 중개처 역할을 한다. 그리고 LMIA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런 문제들을 꼽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착취가 일어나고 캐나다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상적이면은 그냥 내국인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했어야 될 일들인데 이거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을 하고 그리고 온갖 편법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하는 등 이 문제성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노동시장이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수 손실, 그러니까 탈세도 발생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심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캐나다라는 나라의 국가 평판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이민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의 얘기들은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드린 말들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긴 할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4년 LMO가 사라지고 LMIA가 도입됐던 당시 배경을 보면요. LMO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시 집권당인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은 LMO에 비해서 훨씬 빡센 LMIA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2014년 당시에 캐나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요. 지금 분위기도 10년 전 그 당시 분위기와 상당히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대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LMIA를 취득하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CRS 점수 50점 이거 주는 것만 없애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50점을 더 주는지 말이죠. LMIA 받고 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오픈 워크 퍼밋 상태에서 일자리 잡고 일하든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맥도날드나 티모튼처럼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직은 LMIA 직군에서 그냥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고용주의 갑질이나 착취 이런 문제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둔한 머리로는 해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LMIA 자체를 없애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면 LMIA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LMIA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LMIA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도로 바뀌거나 현재 LMI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을 대폭 제거하고 개편한다고 해도요. 향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캐나다 정부는 밝히고 싶지 않겠지만요. 내심 저임금 일자리 급여를 낮게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LMIA,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학생 비자를 통한 오픈 워크 퍼밋은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임금 일자리 급여를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별도 영상에서 따로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리테일이나 통신업계 같은 대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몇 가지 업계는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치계는 당을 막론하고 모두 이들과 깊은 커넥션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LMO 제도가 없어졌던 2014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렇다면 말이죠. 2025년 총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은 LMIA도 바뀌게 될까요?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이 바뀔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 부분은 있긴 합니다. 2014년 당시에요. 당시 LMO가 문제가 됐을 때 당시 총리가 아니고 오피셜 오포지션 당의 리더였던 지금 현재 피에르 볼리에브 보수당 당수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현 총리 저스틴 트루도는요. 토론토 스타 신문에 직접 오피니언 기사를 작성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기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How to Fix the Broken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브로큰 되었다. 뭐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요. 브로큰이라 이거 처음 듣는 말이 아닌데요. is broken. Healthcare is broken, and the federal government is broke. Everything's broken after 8 years of Trudeau. 네, 그렇네요. 지금 오피셜 오포지션 당의 당수이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내년 총선 후에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유력한 피에르 볼리에브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broken.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말. 제가 조금 전에 했던가요?